안녕하세요. 한 가문의 뿌리를 따라서 무려 8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하고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오늘 바로 그 뿌리를 찾아 8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영광과 또 시련을 딛고 명문가로 우뚝 선 순흥안 씨, 그 기원에 얽힌 설화부터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공식적인 시작 전에 뭐랄까 좀 신비로운 서막 같은 게 있잖아요. 순흥안 씨 가문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널리 알려진 속설에 따르면 말이죠. 이 가문의 아주 먼 조상이 당나라 황조, 그러니까 농서 이 씨였다는 거예요. 9세기 초에 신라로 건너와서 터를 잡았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가문의 역사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일 뿐이고요. 현재 순응안 씨 대종회에서는 이걸 공식적인 기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역사 기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제 설화의 안개를 걷고 역사의 땅을 밟아볼 시간입니다. 순응안 씨 800년 역사의 공식적인 첫 페이지를 연 인물이죠. 그 전에 시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한 가문의 족보에서 공식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딱 정해놓은 첫 번째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응안 씨의 시조가 바로 안자미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기록된 안자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때는 고려 신종 때, 그러니까 대략 1200년대쯤이었고요.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인 순흥 지역에 살았던 무관이었습니다. 흥위위 보승별장이라는 벼슬을 지냈고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는 신호위 상호군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바로 이 지점이 순응안 씨 역사의 공식적인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80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이나 모르는 것도 많다는 거죠. 순응에 살았고 벼슬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평생을 함께했을 부인이 누구인지, 돌아가신 뒤 묘는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젊은 시절은 어땠는지 이런 기록들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시조의 묘를 찾지 못했다는 건 후손들 입장에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 순응의 추원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음력 10월 1일이 되면 전국의 후손들이 여기에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우리 가문의 뿌리가 바로 여기다 하고 되새기는 거죠. 자, 그럼 시조 한 명에서 시작된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시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그의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안자미에게는 영유, 영민, 영화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 아들이 각각 1파, 2파, 3파를 여는 파조, 그러니까 각 분파의 시조가 된 겁니다. 마치 커다란 나무가 튼튼한 세 개의 가지로 뻗어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가지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특히 첫째 아들 쪽인 1파가 무려 14개 분파로 가장 크게 번성했고요. 2파와 3파가 각각 4개씩, 그래서 오늘날 총 22개의 분파를 이룬 거대한 가문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가문의 기틀을 봤다면 이제는 순응안 씨의 정체성을 만들고 나아가 한 나라의 정신을 바꾼 정말 중요한 인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시조, 안자미의 증손자 안향입니다. 순응안 씨 하면 유학자 집안의 종가라는 말이 딱 따라붙는데요. 이 명예로운 별명은 바로 안향이 하는 걸출한 인물 덕분에 생겨났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안향이 한 일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당시 원나라의 최신 학문이던 성리학을 고려에 처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새로운 책 몇 권 들여온 수준이 아니라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에 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철학과 시스템을 제시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게다가 그냥 들여오기만 한 게 아니라 서막전이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인재까지 키웠습니다. 이때부터 순응안 씨는 무인의 가문에서 학자의 가문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안향이 심은 이 씨앗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순응안 씨는 고려를 넘어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6대 명문가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영관의 역사에도 아주 깊고 어두운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수능 안씨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정축지변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15세기 중반,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건 다들 아시죠? 이때 세조에게 반대했던 그의 동생 금성대군이 수능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단종도 근처 영월로 유배를 왔거든요. 그래서 금성대군이 그 지역의 유력 가문이었던 수능 안씨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 계획이 그만 발각되고 맙니다. 계획이 드러난 뒤의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수능은 역적의 고울이 되어 쑥대밭이 되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내려진 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능이라는 고을 이름 자체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버려요. 수능 도호부라는 행정구역이 폐지되고 자그마치 220년 동안이나 역사에서 지워졌던 겁니다. 한 가문의 시련이 고을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참혹한 시련이었지만 가문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불의에 맞섰던 정신을 이어가듯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인물들을 배출해내죠. 여기 나오는 이름들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안양, 그리고 고려 말의 대학자 안축,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하얼빈에서 총성을 울린 안중근 의사,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애국가를 만드신 안익태 선생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굵직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신화와 역사를 넘나들고 빛나는 영광과 끔찍한 시련을 모두 겪어내며 800년을 이어온 한 가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건 단순히 한 성씨의 역사를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시련을 이겨내면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했던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8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